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건부 서식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조건부 서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셀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행의 서식을 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특정 범위에 하나의 열이 아니고 특정 범위에 서식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행 전체로 수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특정 셀에만 효과를 줘야 되는 상황이면 간단하게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수식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줘야 되니까 함수를 좀 쓰셔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한데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내 함수를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함수 마법사를 바깥에다가 밖에서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건부 서식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복잡하니까 삭제를 좀 하고요. 조건부 서식 방금 했던 거 한번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잡았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리고 조건부 서식 가셔서 규칙 지우기에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이거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우리가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항목에 대해서 어떤 서식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목이 2019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 창에서는 함수 마법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를 우리가 써서 함수를 하는 걸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조건부 서식 창이 아닌 일반 본문에서 수식을 표현을 해서 그 수식을 뭐 잘라내기 해서 조건부 서식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 누르셔가지고 우리 레프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죠. 모드로 가셔가지고 L 누르시면은 레프트 함수 나오고요. 레프트 함수에서 텍스트는 여기 A4셀이 되겠죠. A4셀이고 넘차즈는 4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이 A열에만 조건이 있어야 되죠. 조건이 학번에만 조건이 있는 거고 이름 쪽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A열에만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열을 고정시켜 주셔야 되죠. 그래서 A4셀에서 F4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달러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이거는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거고 F4를 또 한 번 누르면 행 앞에 달러가 있죠. 그래서 행 고정이 됩니다. F4를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열 고정이 되죠. 열 앞에만 달러가 있어서 조건이 A열에만 있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있게 해줘야 이렇게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비교가 된다. 확인을 하면은 2021이라고 이제 왼쪽에 네 글자가 추출된 값이 나와요. 이것이 조건이 뭐냐면 는 따옴표 2019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true나 false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이 2019에 해당할 거 하면 true가 나올 거고요. 이 첫 번째 값이 2019가 아니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를 블럭을 잡아요. 수식을 다 블럭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한번 합니다. 잘라내기 하셨으면은 반드시 엔터를 한번 쳐줘가지고 이 입력을 끊어주셔야 돼요. 자, 안 그러면 수식이 이제 다른 데로 연결이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을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엔터 한번 쳐서 그 중단을 좀 시켜주시고요. 우리는 A4부터 H18까지 영역에 적용을 할 거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셔서 해규칙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거 이용할 거고 방금 여기에다 우리가 수식을 밖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그대로 수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 마법사를 안 쓰고 내가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적으셔도 되는데 수식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이 작업이 좀 힘들 수도 있어서
밖에서 처리해서 잘라내기 하셔서 갖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서식에 가서 여기 이제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굵게 이렇게 딱 하시면 2019년도인 사람만 이런 식으로 굵게 눈에 딱 띄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조건부 서식이라고 한다. 자, 조건부 2번 예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면요. 직위가 차장이면서 총급여가 500만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굵게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시오.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은 직위가 차장이면서 총급여가 500만 미만이에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함수를 and를 사용하라고 나왔네요. 함수가 나왔으면 그것만 사용하셔야 되고 함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어떤 함수를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적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밖에서 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and 함수를 이용해서 직위가 차장이면서 총급여가 500만 미만인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nd 쓰셔야 되죠. fx 누르셔가지고 and입니다. and. 모든 조건이 참일 때 참값이 나오게 하는 것을 and라고 하죠. 자, 로직 1, 로직 2 뭐 계속 나오는데요. 한 칸에 하나씩 조건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직위가 차장이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직위 첫 번째 값 있죠. 이 값을 찍어주고요. 이것이 차장이다라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처리할 때는 이 조건이 C열에만 있는 거잖아요. C열에만 있이 비교가 돼야 되죠. 그래서 F4 누르셔가지고 참조의 위치를 이렇게 C 앞으로 보내줍니다. F4를 3번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C 앞에 고정이 된 열고정으로 수식을 표현해 주시고 왜냐하면 직위에 대한 조건은 C열에만 있기 때문에요. C에만 조건이 있더라고 고정을 시켜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차장이면서 그랬기 때문에 차장과 같다라는 거죠. 는 큰 따옴표 차장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음 조건은 이제 밑에 칸에다가 로직 2에다가 조건을 적어줄 건데요. 총 급여가 500만 미만이에요. 그러면 총 급여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하고 열에만 고정을 해요. F4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서 열 앞에만 고정을 하고 이것이 미만이다. 그러면 작다 하고 500만. 숫자에서 적으실 때 쉼표 안 찍고 그냥 숫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true가 될 것이고 아니면 false라고 되겠죠. 여기는 이 첫 번째 조건은 차장도 아니고 false 거짓이고요. 이것도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확인을 할게요. 그럼 여기 false라고 나오죠. 자, 수식 입력줄에서 이 수식을 다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잘라내기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줘요. 그러면 이제 그 수식이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됐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할 거냐면 A4에서 G15 영역에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조건부 서식 가셔가지고 해규칙 들어가시고요. 수식 이용해서 이제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거를 함수 마우스 없이 다 적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수식을 만들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굵게 빨강을 하겠습니다. 서식에 가가지고요. 굵게 하고 글꼴색, 표준색 빨강 이걸로 하고요.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만족하는 것만 이게 차장이면서 총 급여가 500 미만인 사람들만 눈에 띄게 행 전체가 서식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3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3번 보시면 체험 코드가 있어요. 체험 코드가 P 또는 S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녹색으로 하라고 했네요. 녹색 채우기를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또는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OR을 써야 될 것 같고요. P나 S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글자, 첫 글자가 P다. 왼쪽에 있는 첫 글자가 S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는 OR과 left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아무 셀에다가나 수식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고요. 또는이라 했기 때문에 OR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FX 눌러서 OR 먼저 중첩을 하고요. OR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왼쪽에 첫 글자가 P인 거죠. 그러면 left가 필요하겠죠. 이 첫 글자만 추출해야 되니까 left 함수를 중첩을 여기서 하셔가지고 left가 여기 있네요. 없으시면 함수 추가하셔서 중첩하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체험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넘차지는 1인데요. 우리가 일반 수식에서는 이렇게만 쓰면 되지만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수식은 반드시 우리가 전체 이렇게 블록을 다 잡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은 이 열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F4를 3번 누르면 돼요. 수식 바깥에 장인 상태에서는 3번 누르면 이렇게 열 앞에 달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직접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 상태에서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적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F4가 절대 참조로 시작하기 때문에 F4도 2번 누르시면 되고요. 이 경우 바깥에서는 상대 참조로 시작하기 때문에 F4를 3번 눌러요. 헷갈리니까 그냥 열 앞에 달러 표시가 표현될 때까지 F4키를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역할은 끝났으니까 OR로 나가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OR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자, 왼쪽에 한 글자 추출해서 그것이 P다. 그러면 는 큰 따옴표 P가 되겠죠? P라는 글자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P 따옴표 닫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S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지켜줘야 돼요. C4셀에서 왼쪽에 한 글자가 S다라고 해주려면은 블럭을 잡고 이 수식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로직 2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S로 바꿔주면 돼요. P 또는 S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true나 false로 처리가 돼요. 우리는 if 함수를 안 썼죠. 그래서 논리값으로 and, or 뭐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논리값으로 true나 false가 나오고요. true는 참, false는 거짓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걸 다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문법을 다 갖춰야 돼요. 쓴다를 쓸 때는 괄호도 해야 되고 쉼표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함수 마법사로 바깥에서 써가지고 여기를 그냥 잘라내기 한번 합니다. 그리고 엔터 한번 딱 쳐서 끊어주고요. 적용은 A4에서 F14 영역에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세규칙으로 수식으로 할 거면 무조건 세규칙으로 하셔야 되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라. 수식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행 전체라든가 내가 블럭을 잡은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서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는 채우기 색 녹색이에요. 그러면 글자 색이 아니고 채우기, 이 셀 칸의 색깔을 칠하는 걸 채우기라고 하고 이게 녹색 같은데요. 마우스를 대면 색깔 이름이 여기가 안 나옵니다. 앞에서는 나왔어요. 글꼴에서는 그런데 색깔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녹색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녹색이라고 딱 보이는데 여기 채우기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 가셔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한번 하고 이게 녹색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순서가 같기 때문에 여기 채우기에 가셔서 녹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P인 것만 P 또는 S로 시작하는 것만 녹색으로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커마 리급에서 사용되는 조건부 서식은 거의 이제 수식 문제이고 조건부 서식 꼭 수식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방금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뭐 OX 같은 것도 내가 눈에 딱 띄게 X인지 O인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특정 글자만 눈에 띄게 표현을 하는 이런 작업도 조건부 서식으로 가능한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라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뒤로 쭉 갑니다. 수식 부분, 이로운 부분은 우리 매크로 차트까지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타 작업이고요. 교재 176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파일에 가시면 열기. 자, 기타 작업이라고 있고요.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매크로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파일을 이 컴퓨터에서 처음 연 게 아니어서 다른 표시가 안 뜨는데요. 이 파일을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처음 여신 분들께서는 여기 수식 입력줄 위쪽에 뭔가 노란색 줄이 한 개 쭉 그어지면서 이 컨텐츠 허용할 건지 사용할 건지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사용 체크해 주셔야 돼요. 컨텐츠 사용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매크로라든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은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무조건 엑셀에서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허용해서 쓰겠다. 난 여기에서 이 기능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허용해 주셔야 돼요. 허용을 안 하고 그냥 꺼버리시게 되면 컨텐츠 사용하겠다라고 체크 안 하시고 꺼버리게 되면은 이 기능이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매크로를 맞게 했어도 실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믿고 나는 이 컨텐츠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꼭 반드시 이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컨텐츠 사용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매크로가 안 될 수 있다. 자,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은 반복되는 작업이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능이 매크로예요. 만약에 내가 맨날 여기에다 평균을 구해서 채우기를 하는 게 1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균을 구해놓는 명령을 여기다가 심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버튼을 한 개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런 작업이 매크로다.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시켜서 처리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크로를 실행을 하려면 나중에 매크로 뭐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여기 메뉴에 개발 도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거나 매크로 이런 걸 안 해봤던 컴퓨터라면 개발 도구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기까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개발 도구를 한번 추가를 먼저 해볼게요. 개발 도구가 우리는 딱히 없어도 매크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수정을 하거나 어떤 뭔가 다시 작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도구를 추가를 시켜볼 거고요. 파일에서 옵션 갑니다. 파일에서 옵션 누르시면은 왼쪽 그 메뉴 중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체크가 막 돼 있잖아요. 이런 메뉴들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보이는 건데 개발 도구가 저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이 개발 도구라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뜨게 되는 거죠. 매크로를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순서. 왜냐면은 책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거라서 헷갈리시니까 순서를 좀 적어 놓을게요. 매크로 첫 번째 도형을 먼저 그릴 겁니다.
도형을 그릴 때 Alt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셀 크기에 맞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릴 때는 Alt 키 누르고 있다가 한번 그려볼 거고요. 또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크로는 어떤 특정 도형에다가 우리가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도형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도형을 그렸으면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매크로 지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이름을 쓰겠죠. 한번 매크로 이름을 작성을 하고 기록하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하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엔터를 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매크로에서는 꼭 엔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를 웬만하면 치지 않으시는 걸로.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매크로 이름을 쓰고요. 기록에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명령을 작성을 합니다. 합계 구하라면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라면 평균 구하고, 이런 명령을 작성을 하고요. 반드시 기록 중지를 하셔야 돼요. 명령 작성 후에 해당 명령 작성을 하고 반드시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록 중지는 뭐냐면요. 우리 매크로는 이제 비디오 촬영하는 것처럼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디오 촬영 중이니까 이제 이 해당 명령이 작성된 것은 해당 내용을 촬영을 한 거죠.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끊어줘야 되죠. 그만하겠다. 스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기록 중지입니다. 중지를 안 하고 계속 기록을 하게 된 상태가 되면 다른 작업까지도 다 매크로 기록에 포함돼 버리죠. 잘못하면 컴퓨터 다운돼 버릴 수도 있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기록 중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도형에 텍스트를 삽입을 합니다. 텍스트는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뺀 거고요. 또 도형 그릴 때 우리가 도형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안 뜨는데요. 나중에 개발 도구의 단추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런 2번, 3번, 4번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형에다 텍스트 먼저 쓰려고 이런 작업을 다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글자는 매크로 실행 다 되고 나서 매크로 중지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해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형의 텍스트를 넣으라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순서대로 한번 매크로를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그리기부터 먼저 한다 그랬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매크로 이름을 쓰고 기록 확인. 여기서 엔터 치시면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해당 명령을 작성하고 나서는 반드시 기록 중지라는 걸 찾아서 해주셔야 된다. 중지가 된 후에 나중에 도형의 텍스트라는 걸 삽입하라고 하면 그때 텍스트를 삽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매크로를 이런 규칙대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4에서 N14 여기 영역이죠. 이 영역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고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네요. 평균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 건수라 그랬고요. 이 매크로를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에다 그리라 그랬어요. 이 단추는 어디다 생성을 하냐면 C18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라 그랬고요. 도형의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텍스트는
지금 안 해도 돼요.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규칙대로 도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매크로 문제는 거꾸로 올라가시면 돼요. 도형을 먼저 찾으셔요. 도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근데 도형이 직사각형 같은 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이라고 그랬네요. 개발 도구를 꺼내놓기 잘했네요. 없으면 어차피 개발 도구를 꺼냈어야 되는 상황이죠. 개발 도구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삽입이라고 있어요. 개발 도구 안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이 메뉴에 있죠. 양식 컨트롤. 양식 컨트롤에 보면은 맨 첫 번째 게 단추예요. 그죠? 단추라고 나옵니다. 단추. 이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 C18에서 D19에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C18셀에 우리 C의 18셀에 시작하는 모서리 있죠. 여기 시작 부분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딱 대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Alt키 있어요.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까지 드래그를 하냐면 D19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그러면 셀에 딱 맞게 크기가 맞춰져요. Alt키를 안 누르고 그리면 정확하게 영역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특정 영역을 맞추실 때는 이렇게 Alt키 누르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매크로 지정 창이 자동으로 뜨죠. 단추는 자동으로 뜨고요. 여기 우리가 도형 그려놨는데 도형 안 보이는 것은 이 창 닫으면 매크로 지정 창 닫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 거예요. 도형을 Alt키 누르고 셀에 맞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창이 떠요. 만약에 단추가 아니고 어떤 데가 뭐 사각형을 그렸다던가 다른 도형에다 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단추는 2번 작업이 패스가 되네요. 자, 그러면 3번을 해야 되죠. 매크로 이름을 작성을 할 거예요.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하라 했냐면 평균이라고 하라 그랬죠. 매크로 이름은 평균. 자, 평균이라고 쓰고요. 제가 엔터 안 된다 그랬죠. 엔터 치시면 안 돼요. 엔터 치시면 이 기록이 안 눌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뭘 하죠? 확인을 해줘야 되죠. 이 창에서 다른 거 이름만 넣으면 되니까 괄호가기 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정하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그냥 하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은 다시 단추가 생겼죠. 이 단추는 중지하기 전에 절대 만지지 마세요. 중지를 하기 전에 만지게 되면 이제 클릭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돼요. 아직 우리 명령도 안 썼고 중지도 안 했는데 바로 실행 버튼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단추를 만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할게 요까지 했고요. 4번 해당 명령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이 단추 가만히 놔두고 만지지 말고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 인사에다가 평균 구하셔가지고 자동 채우기 밑으로 쭉 하면 되죠.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 이용하죠. FX 눌러서 에버리지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있어요. 여기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하시고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평균 구해질 거고요. 자동 채우기를 쭉 끝에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에 보시면 준비라고 하는 거 옆에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준비라고 하는 거 앞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뭔가 기록 중인 상태인 거예요. 비디오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명령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기록 중지예요. 기록 중지는 여기에도 있고요. 개발 도구라고 하는 메뉴에도 앞에 기록 중지라고 있어요.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이게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기 쉽게 여기 메뉴에서 누를게요.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해당 명령을 다 하고 나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평균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 키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단추를 클릭을 하면 이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클릭하더라도 지워버리고 단추를 클릭을 하면 항상 이곳에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또 평균을 구하지 않아도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영역에 평균이 구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해당 명령 작성 후에 기록 중지까지 해서 우리 내용을 확인했었죠. 다음에 도형의 텍스트를 삽입할 건데 문제에서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그랬기 때문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텍스트 편집 들어가요. 여기에서 지우고 평균이라고 쓰면 됩니다. 바탕 빠져나가시고요. 여기서 엔터 치지 말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글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치지 말고 그냥 긴 바탕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크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거는 하는 방법을 좀 적어 놓으시고 이대로 따라서 하는 게 좋고요. 책에서 하는 방법과 좀 다른 게 이제 책과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됐네요. 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매크로는 꼭 이런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이 순서가 바뀌거나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꼭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2개 나오기 때문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B3에서 B14 여기 영역이네요. 그리고 D13에서 D14 여기 영역이네요. 이 2개의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했네요. 직사각형에다가 매크로를 만들라 그랬고 F18에서 G19 영역에 이 도형을 생성을 할 거고요.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라고 했네요. 거꾸로 가라 그랬죠? 직사각형을 F18부터 G19 영역에 그리시는 거죠. 그릴 때 Alt 키 누르고 그리시면 되겠고요. 도형을 삽입할 때는 우리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가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직사각형 맨 첫 번째 있죠. 직사각형의 첫 번째가 직사각형입니다. 클릭을 하고 어디다 그릴 거냐면 F18, G19 영역에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서리 있죠? F18 시작하는 모서리에서 선택을 하시고 Alt키를 왼쪽에 Alt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요. G19까지. 그러면 셀에 딱 맞게 도형이 그려집니다. 도형이 그려진 다음에 Alt키를 손을 떼셔야 돼요. Alt키를 같이 동시에 떼버리게 되면 영역이 Alt키 누르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형을 그렸어요. 앞에 단추에서는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자동으로 떠버렸는데 창이 도형에는 그렇지 않죠. 도형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네요. 매크로 지정 누르셔가지고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는 이제 앞에 거랑 똑같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하라 그랬죠. 서식으로 하시고요. 확인을 엔터 치시면 안 돼요.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을 할 목적이라 엔터를 치시면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문제에서 바로가기 키나 뭐 이런 거 위치를 바꾸라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걸 체크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은 이제 기본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록 중인 상태죠. 여기 아래 보니까 비디오 촬영하는 이런 모양으로 됐죠. 기록 중인 상태예요. 이걸 먼저 누르시면 안 되고 해당 명령을 다 한 다음에 중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명령이 뭐였냐면 B3에서 B14 여기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D3에서 D14 여기 하고 여기를 채우기색 파랑으로 설정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페인트 통 여기 색상 채우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표준색의 파랑이라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파랑색이었죠? 파랑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다른 작업할 거 없죠. 그러면 기록 중지를 해야 되죠? 네, 기록 중지를 합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하시면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해 주시고요. 이제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형의 텍스트 삽입 남았네요. 이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도형에서 이 클릭을 하는 거죠. 왼쪽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메뉴가 뜨고요. 텍스트 편집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서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빈 바탕 빠져나오시면 돼요. 바깥에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서식이란 글자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맞는가? 아까 우리 평균 같은 경우는 지웠잖아요. 그죠? 딜리트 눌러가지고 지워서 이걸 눌렀을 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딜리트 키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딜리트 키를 누른다는 것은 도형에 하고 상관이 없이 글자가 지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글자를 지우는 매크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글자가 없었던 걸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고 서식을 준 매크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 잘 됐는지. 그러면 서식을 아까 원래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서식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적용이 되면 맞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글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폼에 가서 우리 폼인가요? 페인트통 색깔 칠하는 거죠. 여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한번 바꿔봐요. 원래 없었으니까.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매크로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이제 문제가 글자가 지워져 버리는 게 복구가 안 되는 작업이에요. 물론 직전 단계로 실행 취소를 하면 살아날 수는 있지만은 작업이 많이 진행돼 버린 상태에서 제가 그걸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값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딜리트 키는 매크로에서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고 값이 이렇게 없었을 때는 딜리트 키 눌러서 가능한데 값이 이렇게 있었고 다른 서식을 주는 경우에는 그냥 서식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시면 되는 거고 전 아까 서식이 원래 없었으니까 채우기 없음을 했는데 서식이 다른 색깔이어도 되죠. 다른 색깔이었다가 하더라도 이 서식 버튼 누르게 되면 파란 색깔로 돌아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라는 것은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1번, 2번 두 개가 나오고요. 각각 별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작업 같은 경우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다시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해도 되잖아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기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잘 모르겠어서 매크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중지를 해야 돼요. 기록이 된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나서 작업을 다른 걸 하셔야지 중지 안 한 상태에서 두 번째 매크로를 하는 것은 안 돼요. 물론 기록도 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매크로를 한번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은 지워야 되잖아요.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형의 위치도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도형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면 돼요. 도형에서 오른쪽 잘라내기 하시면 되는데 도형이 맞으면 위치가 맞거나 도형에서 틀린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또 들어가니까. 자, 일단은 값이 틀렸거나 하면은 이 효과를 줬던 거 있죠. 이 값은 일단 지우셔야 되겠죠. 딜리트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평균 매크로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평균 값을 지웠어요. 네. 그리고 이 평균을 누르면 다시 매크로가 나오잖아요. 실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삭제하시려면 개발 도구로 갑니다. 개발 도구로 가셔가지고 여기 앞에 두 번째 매크로라고 있어요. 매크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가면은 매크로 창이 뜨는데 저는 평균 매크로 아까 만들었잖아요. 평균이라는 매크로 내가 만든 매크로를 찾아가지고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삭제. 네, 이해하시면 돼요.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균 매크로를 눌러보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다고 나오죠. 매크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뜨면 이제 삭제가 잘 된 거예요. 매크로를 삭제하려면 일단 해놓은 값을 지우셔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서식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에 가서 내가 만든 매크로 잘못된 거를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이 도형은 맞잖아요. 그러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매크로를 일단은 중지를 안 했거나 여기 매크로가 삭제가 안 됐으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뭐 하는 게 안 되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한번 지워볼까요? 서식 매크로를 삭제하려면 일단은 이 도형에 맞으면 도형은 놔두시고 여기 서식을 원래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트 키는 안 된다 그랬어요. 홈에서 우리 페인트 통이 색깔 넣었기 때문에 채우기 없음 하시면 원래대로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개발 도구라는 곳에 가서 매크로 들어갑니다.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해서 아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했었죠? 서식을 클릭을 하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 매크로가 삭제가 돼요. 그러면 이 서식 버튼 눌러도 어차피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럼 잘 삭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매크로 지정을 다시 하시면 돼요. 이제 틀렸으면 매크로 지정 다시 가서 매크로 이름 쓰고 그 기록 확인해서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앞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질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아예 엑셀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크로들이 우리는 그냥 평균 구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는데 뭔가 어떤 코드로 작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코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 실행이라는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매크로는 이런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구성돼 있어요. X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엑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매크로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다.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꼭 매크로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에 5점씩 2개, 10점을 차지합니다. 매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크로 2번, 3번 해보고 차트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수업은 이제 4번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매크로하고 차트까지 하고 나서는요. 제가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모의고사 몇 개 풀어드리고 엑셀 활용할 수 있는 팁 있죠.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공유를 좀 마칠게요. 기록을 마치겠습니다.